여러분 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먼저 몸이 건강해야 우리 삶도 건강해지는 법이죠. 특히 치아 건강은 오복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삶과 직결돼 있지만 치아 건강은 다른 신체 기관들과 달리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라면을 자주 먹게 되면 지용성 성분 때문에 치아가 변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커피나 홍차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치아 착색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 변한 치아색은 자연적으로 돌리기가 힘든 만큼 평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치아 미백에 관한 모든 것 함께 알아보시죠.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치아의 색. 그 때문에 호감 가는 이미지를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변색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민간요법들이 많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치아 건강을 더욱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CK치과병원 김성학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미백의 원리와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는 치아 미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CK치과병원 김성학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치아 미백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치아가 변색되기가 쉬운데 치아가 색깔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치아가 변색되는 이유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천적으로 치아 외부 범랑질이 얇고 내부 상아질이 두껍고 색이 진한 경우. 또 두 번째, 커피나 홍차, 또 카레 등 변색과 착색을 유발하는 음식을 즐겨 먹는 경우. 또 세 번째, 과도한 흡연으로 인해서 니코틴 착색이 발생한 경우. 또 네 번째,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태나 치석의 과도한 누적으로 변색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치아가 가진 구조상 치아가 변색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치아 가장 겉에 단단한 구조물을 범랑질이라고 부릅니다. 네. 중간은 상아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안쪽 중앙에 치수 조직이라는 게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범랑질은 반투명한 색이고 그 안쪽의 상아질은 노르스름한 색을 띠게 됩니다. 우리의 치아는 반투명한 범랑질을 통해서 비쳐 보이는 이 상아질의 색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치아의 가운데 부분이 노란빛이고 가장자리 쪽이 좀 더 이제 투명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이 범랑질과 상아질의 색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치아가 어둡고 누르스름해지는 이유가 이 치아의 가장 바깥에 있는 범랑질이 마모돼서 안에 있는 이 노란 상아질이 더 진하게 비쳐 보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상아질 자체의 노화 때문에 치아가 노랗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치아 관리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치아가 노랗게 변색이 됐다면 치아 미백을 고려해 봐야 될 텐데요. 원장님, 구체적으로 치아 미백이란 그럼 어떤 시술인 건가요? 치아 미백은 착색이나 변색된 치아를 미백 약물을 이용해서 본연의 치아색 또는 그보다 더 하얗고 밝은 치아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사실상 치아의 범랑질과 상아질의 착색된 색깔을 10개 만드는 표백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아를 삭제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희고 밝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치아를 밝게 하얗게 만드는 시술입니다. 그렇다면 치아 미백에도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치과에서 하는 미백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전문가 미백이라고 해서 치과에서 직접 시술하는 미백 치료로 미백을 위한 특수 광선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화이트닝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자가 미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개개인에 맞게 제작된 맞춤 트레이와 가정용 미백제를 이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미백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치아 미백이 워낙에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파는 셀프 미백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치과에서 시술을 하는 것만큼 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요즘은 시중에서 다양한 미백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효과는 있지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다른 치아와 잇몸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만든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백 제품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백 제품에 들어간 성분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또 사용 방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치아와 잇몸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치아 미백을 고려한다면 치과에 방문하셔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에 개인의 치아 변색 증상에 맞춰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사실 치아 미백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는데 특히 최근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치아 미백을 고려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떤가요? 실제로 최근 들어서 치아 미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나요? 네, 미백을 목적으로 치과에 방문하는 환자가 마스크 의무화 시절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했습니다. 치아 미백은 더 이상 20대나 30대만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과거 20대 초중반과 사회 초년생들이 치아 미백을 원했다면 최근에는 20대뿐만 아니라 40대 이상, 또 60대 중년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르게 치아 미백을 위해 치과를 찾아오십니다. 네, 앞서서 치아 손상 없이 밝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손상은 없지만 치아 미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치아 변색 원인에 따라서 미백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거나 아예 이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불소 등 광물질이 많은 물을 마신 경우에 또 엎어지거나 공에 맞는 등 치아가 충격을 받아서 멍이 든 경우, 네. 테트라사이클린 등의 약물을 이제 복용한 경우, 또 이제 아말감 같은 충전제로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때워서 치아에 물이 든 경우 등은 이제 미백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치아 표면에 코팅을 씌우는 듯한 이 라미네이트 또는 이제 올세라믹 크라운 등의 치료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건강한 참견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아 미백을 고려 중인데 제가 평소에 잇몸이 좋지가 않거든요. 혹시 치아 미백을 하면 치아가 약해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치아 미백을 할 때 시린 느낌으로 치아가 손상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치아 미백제가 치아 속에서 색소를 분해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느낌으로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치아 미백은 과산화수소가 주성분인 치아 미백제 사용으로 착색된 부분을 원래 색으로 회복시켜주는 시술이 있기 때문에 치아 손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가 밝고 또 깨끗하다면 한층 건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좋지만 굳이 필요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치아 미백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인지 원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선천적으로 치아가 누런 분들, 또 치아색이 어두워서 웃을 때 자신이 없는 분들, 또 외상 등으로 인해서 치아가 검게 변색된 분들, 또 치아 교정을 한 뒤에 환한 치아 색상을 또 추가로 원하는 분들, 또 시중에 판매되는 치아 미백 제품으로는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 또 중요한 일정 등으로 빠른 시일 안에 치아를 밝게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치아 변색 때문에 고민이 계속 되신다면 과감하게 치아 미백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민을 끝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받을 때 받더라도 원리는 알고 받아야죠. 원장님, 치아가 하얗게 되는, 미백이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요? 네, 치아 미백의 원리는 변색된 치아의 과산화수소, 가바마이드 페록사이드가 주성분인 미백제를 도포해서 이 가바마이드 페록사이드가 분해되면서 산소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산소가 범낭질과 상아질 내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 구멍 사이로 들어가서 착색된 물질을 산화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치아 미백 시술한 환자의 실제 사례를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환자분은 앞니 변색된 부분을 이제 개선하고 싶다고 이제 내원하신 분인데요. 미백을 하는 방법은 치과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전에는 고농도의 미백제를 사용해서 1회 시술만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얻기가 가능했는데요. 현재는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1회 전문가 미백만으로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전문가 미백과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가 미백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 또 예비 신랑 신부 등 치아 미백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른 미용 치료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변색된 치아를 손상 없이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치아 미백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건강 플러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치아 미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이 치아 미백의 시술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환자마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치아를 면밀하게 검진해서 환자분의 치아 명도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차적으로 착색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스케일링을 하거나 이제 충치 또는 이제 치주 질환이 있을 경우에 우선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잇몸 자극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제를 도포하고 있고 또 치아 미백제를 이제 골고루 도포해서 하얗게 미백될 수 있도록 특수한 광선을 조사해서 미백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 치아 미백을 시술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네, 치아를 단순히 하얗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 색상을 비롯해서 명도, 채도, 또 투명도, 굴곡, 또 파절선, 형태 등 이런 여러 가지 등을 모두 고려해서 시술해야 합니다. 치과에 매번 내원하는 것이 어려워서 자가 미백을 원하시는 분들도 의료진의 진단 후에 그 자신의 치아에 맞는 트레이를 제작해야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셀프 미백 얘기도 잠깐 했지만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셀프 미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네. 효과 면에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치과에서 하는 치아 미백 그리고 셀프 미백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치과에서 진행하는 미백 치료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로 일반적으로 1회에서 2회 정도 추천해드리고 있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아 미백은 치아에 착색된 물질만을 분해하기 때문에 치아 자체에 손상을 주지 않아서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진행하는 자가 미백은 낮은 농도의 미백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미백 효과를 보기까지에는 시간이 다소 좀 오래 걸릴 수 있는데요. 치과에서 진행하는 치아 미백과 병행하신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치과에서 치아 미백을 받았을 때는 치료 효과를 언제부터 좀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한 달을 전후해서 원하는 이 미백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어릴수록 또 미백 효과가 빠르고 또 누렇게 변색된 치아일수록 미백이 잘 되는 그런 경향이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많다고 치아 미백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제 크라운이나 레진, 임플란트와 같이 이제 인공 보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미백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 밝아진 자연 치아와 다소 부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단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치아 미백은 미백제가 범낭질과 상아질 내로 들어가서 착색된 부분을 표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로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유지될 수는 있지만 이제 개인의 습관이나 음식물 섭취에 따라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시술보다는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요. 치아색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리터치라는 것을 이제 진행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앞서서 스케일링 치료를 미백 치료와 병행을 하면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양치질도 또 오래 열심히 하면 미백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양치질을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 건 물론 이제 치아 건강에 도움은 되지만 또 너무 이제 오랫동안 또 세게 하게 되면은 바깥쪽에 이제 하얀 범낭질이 마모가 많이 되면서 오히려 안쪽에 네. 누런 상아질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치아 색에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과유불급입니다.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라미네이트와 크라운 치료를 또 미백 치료와 병행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먼저 받는 게 좋은가요? 라미네이트랑 이제 일반적으로 앞니 쪽에 하는 크라운은 다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 미백이 세라믹 표면에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치아 미백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라미네이트 또는 이제 크라운 치료를 하시는 걸 저희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니까 미백 치료랑 함께 받으면 효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치아 미백 치료 전에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과 치면의 착색을 1차적으로 제거하면 치아 미백의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치석이 많은 상태에서는 치아 미백의 효과도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치주염으로 인해 잇몸이 더 자극될 수 있어 잇몸 치료를 먼저 하고 치아 미백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치아 미백을 받아도 효과를 좀 보기 어려운 케이스도 있을까요? 항생제에 의해서 내인성 치아 변색은 어두운 띠 형태가 특징이기 때문에 미백 치료에 잘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 미백 치료 후에 또 어두운 띠 부위가 오히려 더 두드러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전문의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치아 미백은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도 궁금하거든요. 네, 미백 치료는 치아에 착색된 물질을 분해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치아 자체에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가 시린 증상이 시술 기간 중에 한 30%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이 미백제 사용을 중단한다면 시린 이 증상은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또한 욱신되는 통증 유발이나 잇몸이 붓거나 허는 증상 등이 이제 치아 미백의 대표적인 부작용인데요.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 자연스럽게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우스피스 형태의 미백을 하는 자가 미백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장치를 사용하면 이제 턱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농도나 온도를 높인 약제를 사용하면 입술이나 잇몸에 또 이제 연조직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일시적인 통증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는다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치아 미백 시에 주의사항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미백제에서 수은이 유리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말감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레진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치아 표면의 변화로 2주 후에 할 것을 일반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 미백의 경우에는 이 미백제를 삼키는 것에 주의를 조금 하셔야 하는데요. 미백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광원 조사 시에 너무 뜨거우면 또 치아에 이제 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미백을 얼마간 중단하시고요. 음식물 섭취는 시술 1시간 경과 후에 가능하고 색소가 진한 음식은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붉거나 상처가 난 경우에는 미백을 중단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치아 미백 후에 미백제가 입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이를 꼼꼼히 잘 닦아줘야 합니다. 네, 원장님 또 하나의 건강한 참견 질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흔히 레몬이 미백에 좋다고 하잖아요. 레몬을 치아에 대고 오랜 시간 문지르면 미백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저는 몰랐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레몬의 높은 산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밝아진 그런 느낌은 들 수 있겠지만 큰 효과는 없고 네. 오히려 치아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치아가 부식되면서 자극에 예민해질 수 있어서 레몬은 치아에 문지르는 것은 자제하고 치과를 방문해서 안전한 전문가 미백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치아 미백의 다양한 시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평소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치아 미백을 반영구적으로 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선 변색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과 흡연을 좀 피하고 네. 또 미백 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이용해서 칫솔질을 하면
밝아진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리터치가 필요한데요. 이 리터치를 통해서 처음 치료할 때보다 빠른 기간 내에 원하는 정도의 미백 효과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평소에 내 치아의 변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커피, 녹차, 또 카레, 초콜릿, 또 와인, 또 홍삼 음료나 이제 콜라 등 이렇게 이제 변색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뒤에 양치를 하거나 물로 가글하는 것으로도 변색의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료를 빨대로 섭취하는 습관도 치아 착색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색이 진한 과일도 섭취하실 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블루베리, 딸기 등의 색소가 치아 사이사이에 눌어붙어서 치아 색상을 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연을 하셔야 하는데요. 니코틴 성분이 치아의 미세한 구멍을 파고들고 표면에 달라붙으면 치아가 금세 변색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아서 스케일링과 함께 치석을 제거해서 밝은 치아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치아 미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아 미백에 있어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치아 미백은 원래의 색으로 되돌리는 것이지 아주 새하얀 치아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새하얀 치아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일 치아 미백을 해야 하는 경우라도 라미네이트나 치아 성형처럼 치아를 삭제하거나 손상하지 않고 치아를 보존하면서 미백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 후에 밝은 미소를 되찾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건강하고 밝은 치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CK 치과병원 김성학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의 기준이라고 하면 수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아름다운 미소는 아마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밝고 또 자신감 있게 웃으면 덩달아 복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변색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치아 미백으로 잃어버린 나의 웃음도 찾고 또 내면에 숨겨둔 아름다움도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김윤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날씬한 옆구리를 위한 사이드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으로 양쪽 다리를 보내주신 후에 무릎이 일직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양팔은 옆으로 나란히 하신 후 왼쪽 손을 멀리 보내주시고 골반이 같이 뜨지 않게 오른쪽 손을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그대로 정수리와 손을 뽑아내주는 느낌으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4번 반복해줍니다. 셋, 마지막 마시고 넷. 이렇게 옆구리를 이완시켜 주신 다음에 왼쪽 무릎에서 오른쪽 발이 일직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 손을 머리 뒤를 터치하신 후 마시면서 왼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뽑아낸 발까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옆구리로 버텨주신 후에 후 내쉬면서 쪼아내시면서 올라옵니다. 다시 마시고 내려가셨다가 후 내쉬면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6번 반복해 줍니다. 후. 동작을 하실 때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넷. 다시 마시고 5. 마지막 6. 후.
자, 그대로 조금 더 강화가 필요하시다면 왼쪽 발이 오른쪽 발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보내주신 후에 어깨가 다치지 않도록 손을 밀어내시고 오른쪽 손을 천장 쪽으로 보내줍니다. 마시면서 시선을 왼쪽 손을 바라봐주며 왼쪽으로 오른쪽 손을 뽑아내주시고 후 내쉬면서 엉덩이가 매트에 닿을 듯 말 듯 내려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가셨다가 동작을 3번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 셋, 후. 천천히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돌아오신 다음에 반대편도 그대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동작 잘 따라 하셨나요? 여러분들 동작을 계속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 주신 다음에 건강한 몸매를 같이 갖춰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